워싱턴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정말 긴급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이 테헤란에 미사일 부품과 구성품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아야톨라 정권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그 정권을 돕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러시아가 아야톨라 정권이 지역 내 미군 거점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첩보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이 정보를 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 사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인들이 이란인의 미국인 공격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크렘린에 이란인들이 미군을 죽이는 것을 돕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푸틴이 이를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중국은 이제 이란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길어지고 더 많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이란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 가능성 자체를 가지고 매우 강하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4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이 테헤란에 미사일 제작을 위한 부품과 구성 요소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CNN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야톨라 정권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테헤란을 지원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쟁이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두 번째 경우에 그렇습니다.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은 블룸버그에 베이징이 비공식적으로 이란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와 가스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페르시아만 국가들로부터의 액화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스웨이의 인터뷰에서 외교관들은 베이징이 테헤란의 행동으로 인해 해협을 통한 에너지 자원 공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이 항로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과 약 30%의 액화 천연가스가 운송되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분명히 중국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로 인해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의 선원들이 점점 더 자주 디지털 속임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의 선장들은 대규모로 자신들의 트랜스폰더 시스템의 데이터를 변경하여 선박을 중국 선박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플랫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최소 10척의 선박 이 목적지 신호를 중국 관련 메시지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이란인들은 이런 선박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중국인이다라는 빨간 깃발을 걸고 이란은 우린 너희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옵니다. 아이런 메이든호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중국의 통제해 있는 선박으로 식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이 위험구역을 벗어나자 다시 원래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과 중국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 구매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로 이란은 미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사거리 약 290km의 중국제 SM-30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형 해상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비행 프로파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들은 초음속으로 이동하면서도 동시에 극히 낮은 고도로 사실상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함정의 방공 시스템에게는 반응 시간이 극히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으로 발전된 미국 해군조차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란이 중국에서 이러한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은 약 2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은 것은 지난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군사적 긴장 이후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 이란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이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고 협상은 기술적인 단계에서 정치적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베이징 당국은 예상대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정보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군 당국은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중국식 외교 방식입니다. 즉, 참여를 부인하지만 그런 참여의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는다고는 안 하지만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전 세계적인 실수를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음 달에는 트럼프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만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지원 위협을 대만 문제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동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전쟁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까지 계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미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했고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네가 중국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도쿄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 선박들과 여러 차례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언급된 모든 국가들은 미국의 파트너 또는 동맹국입니다. 베이징은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 구역, 우리 지역을 남겨두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압박을 줄인다면 우리는 이란을 돕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즉, 당신들이 우리 뒷마당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에 미사일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보도한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이란에 중동 주둔 미군을 타격하기 위한 정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부터 모스크바는 테헤란과 미국 군사시설의 위치, 함정과 항공기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정말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스크바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에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도 이란이 별로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어서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이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보 수신자들이 이미 과부하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러시아 지원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즉,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그런 지원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지원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란인들이 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가 결국 러시아에 이란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정보를 넘기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강력히 말했습니다. 라고 스티븐 위트코프는 러시아 지도부에게 그런 지원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는 자세한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를 두고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식으로 비웃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미국 군인에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처벌받아야 하며 부탁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행동도 여기서 이상합니다. 그는 뭐 어때 도와줄 수도 있지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기자에게는 화를 내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러시아 얘기를 꺼내냐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상한 행동이지만 앞으로 중국이 이란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